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미묘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겪는 미스터리한 현상, 괴기한 존재와의 조우, 과거의 비극과 연결된 이야기가 줄을 이루죠. 이제 긴 이야기 하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골로 내려온 나는 할머니의 오래된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집은 무주택 상태로 비어 있었다. 어릴 적 여름 방학 때마다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나는 여러 추억이 서린 집을 정리하기 위해 여기에 머물게 되었다. 집은 나무로 지어진 전형적인 한국식 한옥이었고 예전에 정겨움이 가득했다. 다만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이 여기저기 걸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를 시작하며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짐을 풀고 거실에 들어섰을 때 낡은 레코드 플레이어를 발견했다. 어릴 적에 할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고풍스러운 음악이 생각났다. 레코드판은 과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먼지를 털고 플레이어에 올려놓았다. 잡음 섞인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서서히 퍼지는 음악 소리에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리운 마음에 기분은 좋았다.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분명 끈 상태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 소리는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놀라서 일어나 거실로 갔지만 플레이어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구형장치라 오작동인가 하고 안심하려는 찰나 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익숙한 곡조였지만 어느 부분에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여기 있구나. 오랜만이다. 라는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깜짝 놀라 다시 들어보지만 그 다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서야 속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아침 지나친 일이 불러왔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계속 청소했다. 옛 추억들, 할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다락방에 쌓인 짐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쳐보니 어머니와 할머니의 젊은 날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다.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던 도중 한 장의 사진에서 멈칫하게 됐다. 사진 속엔 낯익은 장소였던 집 앞마당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구석에 희미하게 찍힌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진에서 전혀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누가 찍혔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려 애썼다. 밤이 되자 여전히 이상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탓에 쉽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깊은 밤 이번엔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악몽을 마주했다. 할머니의 부엌에서 이상한 모양의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낯익은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 널 보고 있었어. 악몽에 질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할머니 댁에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나는 며칠 더 머물며 집을 정리할 작정이었다. 이제는 무언가 할머니가 남긴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책을 정리하던 중 손바닥만 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없는 지금 이 집에는 오래된 친구가 있어. 내가 떠나면 너를 보살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렴. 그제서야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할머니가 남긴 배려와 사랑이었다. 그림자는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키고 있었던 것일지 모른다. 집에 머무는 동안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낯익은 멜로디는 이제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의 음성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안심이 되는 그 느낌이 있었다. 마지막 짐 정리를 마치고 나는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할머니의 집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고 그림자는 이와 함께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도 할머니의 사랑은 그곳에 있음을 느끼며 나는 집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레코드에서 들려오던 멜로디와 할머니의 음성을 떠올렸다. 언젠가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할머니가 남긴 선의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날 밤 오랜 시간 살던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된 김씨 가족은 이사를 축하하는 저녁을 앞두고 있었다. 요즘 들어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지만 김씨는 그러한 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에서 자주 귀신을 보았다는 괴담이 떠돌았고 몇몇 이웃들은 갑작스러운 불행을 겪었다고도 했다. 김씨 가족은 이사를 오기 전에 듣던 소문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날 저녁 김씨의 딸 은지는 방에 들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삿짐들 사이에서 옛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어릴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오르골도 있었다. 오르골을 열자 은지는 낮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오르골의 음악 소리가 왜곡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차츰 그 소리가 분명히 말하는 목소리로 바뀌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나가 은지는 깜짝 놀라 오르골을 닫고 방을 나섰지만 불길한 느낌은 계속해서 은지를 따라다녔다. 며칠 후 김씨 가족은 아파트 주변에 이상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아파트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나 집 안에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특히 자정 무렵에는 주방 쪽에서 그 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려왔다. 점점 불안해진 김 씨는 가족들과 상의하여 이사를 고려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은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김 씨의 아내는 가끔 환영 같은 것을 보기도 했다. 가족은 점점 피폐해져갔고 결국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은 친구의 도움을 얻어보기로 했다. 그 친구는 오컬트 전문가로 집안에 있는 이상한 에너지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을 가져왔다. 방마다 소금을 뿌려 정화 의식을 진행하면서 그는 이 집에 결코 좋은 존재가 살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정화 의식이 끝나갈 무렵 그 친구는 거실 중앙에 있던 오래된 가구 안쪽에서 어떤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김씨 가족 이전에 살던 사람이 남겨둔 것이 분명한 그 일기장에는 이곳에 관한 충격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색으로 쓰인 글씨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당신도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사한 뒤로 처음 겪는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김씨 가족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사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다. 짧은 기간 동안 그 집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생생했으며 이사한 후로도 한동안 꿈에 나타나곤 했다. 결국 김씨의 가족은 안전하게 새로운 곳으로 옮겼고 이전에 경험했던 이상한 일들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 집에는 여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하게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그 무언가는 여전히 그곳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겪었던 일입니다. 편의상 그녀의 이름을 수진이라 하겠습니다. 수진은 서울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었고 그때마다 친구들과 만나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은 홍대에 있는 작은 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펍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고 입구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상당히 아늑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술을 즐기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있을 때도 계속해서 등 뒤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그냥 술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은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수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펍의 화장실은 지하에 더 깊은 곳에 있었고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복도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그 느낌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다시 걸어가던 중 그녀는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펍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기에 누구라도 그녀를 부른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숭숭한 기분이 들었지만 수지는 다시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구들은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수지는 점점 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창밖에서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며 창문을 닫고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에도 그 속삭임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꿈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낯선 공간에 서 있었고 그곳에서 그녀를 부르는 희미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그녀에게 가까워졌고 끊어져 떼었을 때 그녀는 이런 일이 계속되자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상황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놀라워하며 그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무속인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소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수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난 후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너의 영혼은 길을 잃었구나.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지나쳤고 그로 인해 너를 부르는 존재가 생겨났어. 무속인은 그녀에게 특정한 의식을 통해 그 존재와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제한된 의식을 치르기로 했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무속인은 그녀에게 더 이상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로 수지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녀는 이전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경험은 그녀에게 잊혀지지 않을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지나쳤던 곳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지는 이후로 낯선 곳을 지날 때마다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의 이야기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그 경험을 잊어가고 있었기에 그녀만의 비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작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그녀를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